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2024년도 이제 절반 이상을 달려왔습니다. 다들 새해 시작할 때 다이어트와 금연 결심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근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리고 이 한 대가 내 마지막 담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늘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시는 분들 지금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끊을 수 없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예. 네. 학연, 지연, 그리고 흡연. 왜 드라마 대사에 보면은 담배 끊은 녀석에게 내 딸 못 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생각해 보면 담배는 참 끊기 힘든, 뿌리치기 힘든 악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별이라는 게 어쩌면 좀 구차하고 또 아름답기 어렵지만 특히나 이 담배와의 이별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좀 올해만큼은요, 이 지긋지긋한 담배와 쿨하게 헤어질 결심하고 제대로 실천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건강 365에서는요. 담배와 헤어질 결심, 금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도움 말씀에 오늘의 주치 대구 금연지원센터장이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근미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남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이금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담배 한 개비에 무려 5,000개 물질이 들어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100회 네. 무익하다는 말이 무색할 네. 정도로 정말 안 좋은 물질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을 것 네. 같은데 그 가운데 담배 중독성을 결정짓는 것이 니코틴이라고 들었어요. 네.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흡연을 하게 되면 니코틴이 수초 안에 뇌로 도달하게 되고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시켜서 일시적으로 불안감이 줄어들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작업 수행 능력도 좋아집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게 니코틴에 적응이 되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흡연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내성이 생기게 되고 또 이걸 끊으면 또 금단 증상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점점 금연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또 니코틴은 심리적으로도 또 의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이제 스트레스, 불쾌감, 분노, 우울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니코틴을 계속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담배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드는 적이 있다면 아마 이런 분들은 심리적으로도 아주 담배에 의존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센터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생각나는 물질이 있어요. 3대 우리 대표적인 유해 물질 하면은 타르, 타르, 니코틴, 니코틴. 그리고 이제 연탄 중독돼. 아. 흔히 저희가 중독되는 일산화탄소. 맞죠? 네. 저 약간 헤맸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담배 안에는 7,000여 종의 화학물질 그리고 70여 종의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그중에 아스팔트 성분인 타르 그리고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 그리고 니켈, 크롬, 카드뮴 같은 중금속까지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일산화탄소는 이제 연기가 좌우간 방에 있으면 우리가 머리가 아프거나 정신이 멍해지는 그런 증상의 주 원인이 되는데요. 그 일산화탄소가 혈색소하고 결합하는 능력이 산소보다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게 되면 우리 인체 조직에 산소 공급을 방해해서 만성적인 저산소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주변에 어떤 분이 건강검진을 받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더래요. 혈압을 재기 전에 흡연을 했냐 네.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담배를 피고 혈압을 재면 이게 혈압이 좀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합니다. 흡연이 이런 혈관계에도 영향을 좀 미치나요? 네, 맞습니다. 담배 안에 니코틴은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높입니다. 또 혈관을 수축시켜서 심혈관계에 스트레스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적어도 측정하기 30분 전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흡연은 우리 심혈관 질환의 아주 주요 위험 인자가 되는데요. 담배의 유해 물질들이 우리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또 혈액 점도를 증가시켜가지고 혈전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심근경색증이라든지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사망률 2위가 심장질환이고 3위가 뇌혈관 질환인데 둘 다 흡연이 아주 주요 위험 인자가 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금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생각해보면 흡연에 대한 인식도 요즘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요, 뭐 공공장소, 식당 이런 데 가더라도 재떨이가 느리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금연을 하게 된 계기가 제 생각에는 네. 그 몇 년 전에 담배값이
대폭 인상됐잖아요. 네, 이것도 맞습니다.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이 한 10년 전에는 43.2%였는데 최근에 30%까지 감소했거든요. 그렇게 줄어들게 된 주 원인이 담배 가격 인상, 그리고 금연 구역을 지정하고 담배값에 이제 발암 물질, 경고 문구 표기 이런 것 같은 이제 담배 규제 정책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담배 가격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편이거든요. 담배 가격을 좀 더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 흡연율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진짜 담배값은 인상할 필요가 있네요. 근데 센터장님 말씀하신 뭐 담배값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담배값 문구 보면 저도 담배 피우지 않지만 섬뜩 놀랄만한 문구나 사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국가의 금연 정책 일환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담배가 인류에 미치는 해악에 이제 공동적으로 대처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담배 규제 기본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이 국제 협약을 영어 약자로 FCTC라고 하거든요. 현재 여기에 전 세계 182개국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금연 정책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예로 담배 가격 인상, 금연 공간 지정, 그리고 담배 포장에 대한 규제, 그리고 학교의 흡연 예방 사업, 그리고 다양한 금연 지원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노력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전문가의 눈으로 보시기에 우리나라 금연 정책, 요게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이 보완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WHO에서는 FCTC에서 정한 조항 중에서 국가별로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 이행 수준을 2년마다 평가해서 세계 흡연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FCTC 협약의 이행 여부를 보면요. 그 조항들 중에서 담배 연기 노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담배 성분에 관한 규제, 담배 제품 공개에 관한 규제, 그리고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 담배 제품 불법 거래 같은 조항들이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 이행 수준이 좀 낮은 상태입니다. 그중에 담배 광고나 판촉 및 후원 금지에 대한 조항은 거의 이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담배 연기로부터 보호에 대한 조항도 아직 우리나라가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매점이나 잡지 같은데 아직까지 담배 광고가 일부 허용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담배 회사의 판촉이나 사회 공헌 활동도 아직 금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담배 중에 향을 가미한 가향 담배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뭐 담배 특유의 안 좋은 냄새는 안 나겠지만 유해 물질이 있는 거는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가양 담배는 담배의 쓴맛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담배 필터에 향료를 입히거나 필터 안에 특정한 맛을 내는 캡슐을 삽입하거나 특정한 맛과 향이 나도록 향료 등을 첨가한 그런 신종 담배입니다. 그 가양 성분이 이제 흡연 욕구를 증가시킬 수가 있고 그 맛과 향이 굉장히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우리가 이제 흡연 시작한 연령이 굉장히 지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또 가양 담배는 유해 물질이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부 향료는 이제 가열될 때 우리 발암 물질인 이제 포름알데히드 같은 것들도 생성이 되기도 하거든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제 최근에 캡슐 담배 29개 종에 대해서 이제 성분을 분석했는데 네. 총 128종의 유해 가양 성분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또 이제 가양 담배 성분 중에 멘톨 같은 경우는 흡연할 때 느끼는 자극을 줄여줘서 결국 담배를 더 깊게 들여마시거나 많이 피우게 되고 니코틴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 그리고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가양 담배를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요. WHO에서도 가양 담배 금지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아직 그 제도적으로 좀 규제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가양 담배와 같은 맥락에서 저는 딱 듣자마자 생각나는 게 전담이라고 하죠. 전자담배에 노출을 둔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사실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광고를 보면 전자담배는 뭐 니코틴 말고 뭐 나쁜 유해 물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이런 느낌을 주던데 네. 아닌 거죠? 맞습니다. 예, 아닙니다. 전자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전자담배가 냄새도 나지 않고 건강에도 덜 해롭고 금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제 믿으면서 전자담배를 선택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니코틴을 비롯한 주요 발암 물질들은 전자담배에도 들어 있습니다. 또 이제 금연했다가 다시
전자담배를 피우게 되면은 심내혈관 질환 위험이 거의 70%까지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아마 이것은 이제 전자담배 안에 니코틴하고 유해 물질이 혈관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전에 흡연으로 인해서 손상된 혈관이 다시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이미 손상된 혈관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또 이제 유해 물질들이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담배가 유해한데도 성인하고 청소년 모두에서 전자담배 사용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전자담배를 사용하면 이제 매일 담배를 피우는 상습 흡연자가 될 위험이 3배 가까이 도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담배는 디자인도 보면 요즘 USB처럼 작고 이쁘고 또 다양하고 또 냄새도 안 나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찾을 수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담배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 더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전자담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나는 담배를 한 번에 끊기 어려우니까 전자담배를 피면서 서서히 내가 줄여보겠다. 꽤 많아요. 네, 서서히 끊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것도 노력의 일종이잖아요. 그럼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은 걸까요? 어떨까요? 니코틴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담배를 끊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서서히 줄여서 끊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고요. 완전히 금연을 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금연에 성공을 했던 사람들이라도 나는 이제 금연할 수 있다고 굉장히 자신하면서 한 겹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피우시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 입에 담배를 다시 대게 되면 이제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담배를 피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금연 시작일을 일단 딱 정하게 되면 그날부터는 완전히 금연을 해야 됩니다. 또 이제 금연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자담배로 바꾸어서 끊으시겠다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전자담배 피우시는 분들을 보면 권려는 담배를 같이 피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분들은 나중에 또 권려는 담배를 또 같이 또 막 피우시게 되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금연하려면 이제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하고 동일하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금연을 위해서 전자담배로 바꾸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끊으려면은 오늘 이 순간부터 바로 탁 끊어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 확실히 끊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간접 흡연에 대한 폐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길 가다가 이 공공장소나 거리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을 보면 괜히 좀 피하고 싶고요. 또 혹시 나에게 안 좋은 영향 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접 흡연 정확한 그 정의가 무엇이고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가 안전하다고 보면 될까요? 네. 간접 흡연이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흡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서 발생한 담배 연기를 이제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시게 되는 담배 연기, 그리고 흡연자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집이나 차, 그리고 차 안, 그리고 작업장, 공공장소 어디에서나 저희가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3차 간접 흡연이라는 것은 흡연이 끝난 후에도 공기 중에 먼지나 주변 물건들 같은 데 표면에 남아있는 담배 연기 성분들이 공기 중으로 다시 배출되면서 여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제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고 카페트, 담요, 커튼 같은 물건들과 접촉이 많은 그런 어린이들이 3차 흡연에 노출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이제 3차 흡연에서 발견되는 일부 독성 물질은 1차 흡연이나 2차 흡연에서 검출되지 않은 그런 독성이 높은 물질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간접 흡연이 직접 흡연보다 더 나쁜 것은 아니고요. 직접 흡연이 더 나쁘긴 하겠죠. 네. 이 담배의 성분 때문인지 몰라도 사실은 담배는 계속해서 이렇게 피우게 되잖아요. 중독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아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한 모금 피우고 또 밥 먹고 나서 피우고 또 특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 해소에 그렇게 좋다고 또 피우세요. 네. 진짜 일시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해소됩니까? 담배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을 때 기본적으로 담배를 피워야겠다는 굉장히 욕구가 항상 스트레스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또한 니코틴 금단 증상도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게 되고 이때 담배를 딱 피우면 금단 증상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가 해결되기 때문에 마치 이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담배가 스트레스에 나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담배를 계속 피운 사람들은 자신들이 느낀 스트레스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에 담배를 끊은 사람들은 금연하고 나서 한 6개월 뒤에 스트레스 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계속 피우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금연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런데 금연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어도 사실 흡연자들은 금단 증상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금단 증상의 양상도 굉장히 다양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네,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신경이 좀 예민해지면서 짜증을 잘 내고 불안하고 변비도 생기고 집중이 잘 안 된다든지 우울감이 나타난다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보통 이런 금단 증상은 담배를 끊고 한 3일 후에 최고로 굉장히 심하고요. 네.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많이 조금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신체적인 금단 증상은 1, 2주 후면은 대부분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이때 금단 증상만 잘 견뎌내면 금연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단 증상 좋아지지만 아주 흡연에 대한 갈망, 이제 흡연 충동 같은 것들은 굉장히 오래까지 지속된다고 네.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흡연에 대한 흡연 충동이 많이 생기는 경우에는 일단 흡연 욕구를 미루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는 보통 한 5분 정도만 참으면 좀 이게 좀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다리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양치질을 하거나 손을 씻거나 샤워를 하거나 심호흡으로 근육 긴장도를 좀 풀어주는 것도 이제 흡연 충동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흡연 충동이 또 생기면 장소를 바꿔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해 보거나 일을 바꿔서 다른 일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또 담배를 끊고 나서 식욕이 갑자기 막 올라오고 단 게 먹고 싶고 그래서 체중이 네. 늘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이게 금단 현상 중에 하나인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담배를 피워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데 그럼 안 되겠죠. 네, 담배를 끊고 나서 체중이 느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단 증상은 아니고요. 아. 담배를 끊으면 우리 미각과 후각이 돌아와서 입맛이 좀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담배 끊고 나니까 손이 좀 심심하니까 자꾸 군것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흡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생각하기에는 그럼 담배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도 흡연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복부 비만이 더 심하다고 이렇게 보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연할 때 체중 증가를 예상하고 되도록이면 간식을 피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한다면 금연도 하시고 체중도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참 다행인데 센터장님, 그 금단 증상 때문에 네. 담배 또 피우다가 끊기가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네. 이렇게 뭔가 개인적인 의지로 끊기가 힘들다면 네. 금연 약물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예, 오. 맞습니다. 네, 금단 증상을 줄여주고 금연 성공을 도와주는 금연약이 있습니다. 금연약을 복용하면 뇌의 니코틴 수용체에 작용해서 마치 담배를 피웠을 때하고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금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만으로 금연을 성공하는 경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한 채 5%가 안 됩니다, 성공률이. 근데 금연약을 복용하면 성공률이 거의 한 30%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보통은 약을 저희가 처방하게 되는데요. 약은 보통 한 3개월 정도 복용을 하게 되십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좀 더 드시기도 하고요. 공복에 복용하면 조금 메스꺼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은 식후에 즉시 드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담배를 뭐 짧게 피운 분도 계시겠지만 또 길게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담배를 피운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좀 이런 흡연 기간, 담배 의존도도 개개인마다 다를 것 같고 거기다가 금단 증상까지 더해지면은 혼자서 저는 담배 끊는 게 정말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대구 금연지원센터에서 이 금연 캠프를 열어서 돕고 계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 금연을 보다 전문적으로 돕기 위해서 전국 17개 시도별로 국가금연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저희가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구에서는 영남대학병원이 지정이 되어서 금연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금연이 어려우신 고도 흡연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4박 5일간 이제 입소해서 집중 관리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TV 보시다가 나도 지금 시간 되는데 한번 가볼까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말 나온 네. 김에 그 참가 방법하고 자세한 일정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캠프에 입소하시면 매일 이제 심리 상담, 운동 같은 금단 증상을 잊게 할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폐CT를 포함해서 건강 검진도 무료로 받으시고요. 결과 상담과 진료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또 저희가 금단 증상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금연 교육도 해드리고 전문 심리 상담, 영양 관리와 함께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금연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 우와. 네, 다만 참가하실 때 10만 원 정도를 낸 다음에 캠프를 수료하시면 다시 돌려드립니다. 오. 네, 캠프는 보통 한 기수당 10명 내외에서 입소하시게 되는데요. 참가 후에 금년 성공률은 거의 70%에서 80%가 되거든요. 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캠프 동안 심리 상담이나 금연 교육 같은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고 또 이제 금연이라는 목표를 갖고 이런 이제 같이 이제 입소하신 분들과 같이 금연하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실 수가 있고요. 또 서로 또 격려하면서 금연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금연 성공률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저희가 캠프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운영하고 있고요. 주말을 활용한 캠프도 있기 때문에 본인 일정에 맞는 시간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가 신청은 저희 센터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확인하시고 본인 일정에 맞춰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합숙 캠프 진짜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되니까. 어.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캠프가 끝나면 집에 가면 다시 개인의 싸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예. 힘들어하지 않으실까요? 예, 맞습니다. 캠프 기간 동안은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금연하기 쉬운데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아무래도 흡연 중독은 또 많아지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시 피우고 계실 싶은 그런 상황에 많이 노출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캠프 수료 후에도 저희가 항상 지속적으로 금연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전화 상담도 하고 내소 상담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SNS나 카페 등을 활용해서 이제 같이 입소하셨던 분들, 동료분들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금연을 그렇게 유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수님은 대구 금연지원센터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좀 기억에 남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렵게 성공하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성공하셨는데 또 다시 또 흡연을 하신다거나 좀 네.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가요? 궁금해요. 네. 대부분 금연하기 다 힘들어 하시고 했다가 또 실패해서 다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모두 다 그게 기억에 많이 남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오시면 같이 검진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모르고 있었던 건강 문제를 캠프에서 검진하면서 확인하고 하면서 그때 아, 내가 정말 건강이 나빴구나. 그래서 금연하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이후에 이제 외래로 쭉 진료를 받으러 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기억에 남고 또 이제 캠프 입소에서 검진하면서 갑상선 암이 발견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다행히 수술을 잘 받으시고 이제 완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희들에게 금연 캠프가 제2의 인생을 주었다 이러면서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또 이렇게 금연이니까 예. 저는 금연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뭔데요? 흡연하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빠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오. 그분들이 아 이거는 제 담배 때문이야. 이게 진짜 탈모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까? 네. 궁금하네요. 흡연이 탈모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요, 좀 촉진시키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를 감소시켜서 이제 두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 모낭에 충분한 영양과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모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담배 안에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많기 때문에 이 유해 물질과 독소가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또 모낭을 손상시킬 수 있어서 우리 모발 성장 주기를 방해하고 탈모가 잘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또 올해만큼은 금연에 성공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금연에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꾸준히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담배와 헤어질 결심을 하시면 건강이 찾아옵니다. 누구나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혼자만의 의지로 금연하기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요.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금연지원센터장이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금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